이철은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휴식이나 여가 이야기할 때 향유라는 이야기 자주 쓰게 되는데요. 향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아주 편하고 즐겁게 아주 멋지게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 그 마흔, 특히 중년에는 이 휴식의 의미를 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와 30대에 휴식의 의미를 모르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몸만 좀 쉬려고 하는데 진짜 잘 쉬는 것은 몸과 마음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 쉬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렇게 잘 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휴식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마흔에 필요한 휴식은 무엇이냐면 몸과 마음이 서로 대화하듯이 편하게 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흔이 됐을 때는 휴식에 대한 좀 재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인데요. 그 스위스 사람이죠. 알렉산드로 졸리엥이라는 철학자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직접 살아내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간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인생을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가야 하죠. 인간이라는 직업. 이 철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인간이라는 직업을 이 철학자가 말하듯이 현명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하루하루 훈련하듯이 그렇게 그 훈련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중년들에게 알렉산드로 졸리엥의 저서인 그 인간이라는 직업에 나오는 개념처럼 중년이라는 직업을 살아가기를 추천합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친구들, 그들은 자신만의 멋진 중년의 여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여가 시간을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 떨리는 그러한 취미 한 가지씩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말에 산에 오르거나 우리 동네 산책로를 걷다 보면 당연히 잡념도 사라지고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을 향유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여가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중년은 자신을 잘 알면서 나에 맞는 그러한 행복을 반드시 찾아야 할 나이입니다. 마흔에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거나 또는 무리하게 투자한다든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나에게 맞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삶입니다. 공병호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삶은 유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요. 그래서 공병호 소장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일은 행복과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그릇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채우고 또 채우듯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유한한 삶을 산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그 삶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성찰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한 성찰을 가질 때 내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이죠.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자신의 삶을 사는 중년이 아름다운 중년이 되는 것이죠. 많은 여가활동 중에서 걷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물이나 환경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결단코 볼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알을 알게 해주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끼고 있어요. 이곳을 차로 지나칠 때에는 선교사 묘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묘지를 한 번씩 되돌아볼 때, 특히나 삶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 때 이 선교사 묘 하나하나를 볼 때에는 바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해안을 갖게 되더라고요. 걷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느낌과 사유를 저는 양화진 묘소를 걸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년의 산책은 내적인 대화의 시간을 줍니다. 50 넘게 이렇게 살던 제가 살아온 궤적을 쭉 따라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종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는 한 번씩 걸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걷기야말로 저를 도시의 순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걷기라는 것은 웃고 울고 말하고 보고 그리고 걱정하고 동요하고 분개하고 막 토로하는 그러한 그 도시 안의 일상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명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도시의 삶을 그냥 수긍해야 하며 도시의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년에 저에게 다비드 르 브루통이 말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신인 몸이 있다는 것을 바로 걷기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걷기를 통해서 내 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흔은 우리가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주위에 보면 너무 바빠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중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휴식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야기했던 앞으로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주 명료하게 정리됩니다. 내가 사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그 깨달음은 우리를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답을 얻게 합니다. 지구 초록
샛별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한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지금부터 어떻게 여가 활동을 보내야 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지금 가슴이 뛰는 그러한 취미 활동 하나가 없다면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술이 요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가 활동에 뛰어드십시오. 마흔에는 갑자기 욕심이 앞서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서핑이나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간단한 여가 활동 하나를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죠. 또 앞산 뒷산 쉽게 등산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휴식의 향유, 여가의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가 또는 휴식을 아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향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중년에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향유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유한하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하루하루 되뇌이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신이 우리에게 준 이 유한한 삶 속에 나는 꼭 행복하게 살고야 말겠다는 그 의진을 가지시고, 그러한 의지와 더불어서 여가에 흠뻑 빠지시기 바랍니다. 여가 활동에는 자유가 있고 우리 삶에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열고 행복의 바다에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중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여러분, 여가 활동을 잘 보내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